네, 이번에는 국민의힘 내부 상황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지호 전 국민의힘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동혁 대표가 재헌절 경축식에 참석하지 않고 올림픽 공원 집회에 나갔거든요. 네. 이 행동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게 제1야당 대표면 예. 그리고 그 정당이 수권을 목표로 한다면 항상 민심의 중앙값이 어딘지를 보고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6.3 선거 끝나고 한 달여 동안 장동혁 대표의 행보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발적 변방화다. 변방의 길을 걷고 있다. 자발적 변방화. 네, 그러니까 누가 뭐 강요해서 또 영향을 미쳐서 한 게 아니라 스스로 그렇죠. 그 가상자리 거기를 찾아가잖아요. 그렇죠. 민심의 중앙값에서 제일 멀리 떨어져 있는 곳. 손팻말도 직접 써가지고. 직접 쓰고. 예. 그러니까 이건 자발적 변방화죠.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그게 뭐 본인의 정치 생명, 그게 연명을 위한 그래도 마지막 이 디딜 수 있는 뭐 자기 언덕이다. 뭐 이렇게 아닌 그런 판단을 하고 그런 게 아닌가 보여지는데. 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스텝이 계속 꼬여요. 그래서 중도 확장은 포기한 거냐 이렇게 뭐 물으니까 그 올림픽 공원에 나가서 그 시민들과 함께 하는 것이 중도 확장의 길이다. 또 이거야말로 궤변 아닙니까? 네. 저 뭐 히키꼬머리라고 있잖아요. 예. 은둔형 외톨이. 예. 근데 히키꼬머리가 나는 마당발이야 하는 거랑 비슷한 얘기예요. 그 당원 중심 정당을 상당히 강조하잖아요, 장동혁 대표가. 네. 그런데 그 당원들이 상당히 지금 오른쪽으로 더 경사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장동혁 대표는? 그런데 6.3 선거 이후에 최근에 신천지 사건, 뭐 통일교 사건이 나면서 예. 신천지나 통일교를 통해서 입당했던 사람들 많은 부분이 나가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아직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예. 예, 근데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예. 있고 그러니까 당원 구성과 당원 성향이 어떻게 변화됐는지는 좀 면밀히 살펴봐야 됩니다. 살펴봐야 돼요. 그런데 이제 장동혁 대표로서는 일반 국민 여론조사나 뭐 일반 국민 여론은 사실상 포기한 것 같고 그 당원 중에서도 윤어게인 이런 뭐 이른바 그 강성 당원 거기에 기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들과 손을 잡으면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그런 계산법인 거잖아요. 예, 그런 계산법이죠. 그런데 이게 지금 정정식 원내대표는 이제 그 당원 중심 정당이 아니라 국민정당이다 했는데 아니 수권을 지향한다면 당연히 그 국민정당으로 가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 장동혁 대표는 당원 중심 정당하고 국민정당하고 서로 모순되는 게 아니다라는데 그거 아니고 그 한국뿐만 아니라 거의 주요 그 나라에서 보면 이게 정당 모델이 지지자 정당이냐 아니면 국민 정당이냐. 그렇죠. 이제 포괄 정당 그래 포괄 캐치올 파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수권을 지향한다면 그 캐치올 파티로 가야죠. 지금 거꾸로 달리고 있다. 그렇죠. 그래요. 그런데 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장동혁 대표의 거취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어 당 안에서. 의원 중심으로 계속되고 있는데 근데 꿈쩍도 안 해요. 근데 꿈쩍도 안 하는 게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그냥 목소리에 그치고 있거든요. 이 현상은 왜 이런 현상이 되풀이된다고 생각하세요? 그 이유는 한 줄로 정리하자면 포스트 장동혁 체제에 대한 아직 다수의 그림이 안 나왔다. 그 당내 구성원 다수가 동의할 수 있는 그림이 아직까지 안 나왔다. 그게 박정아 의원도 저번에 거의 똑같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110명 이제 권성동 의원 이렇게 돼서 109명인데 6.3 선거 110명 중에 그 6.3 선거 끝나고 110명이 된 거 아니에요? 의원 수가. 그 의원 수 기준으로 따지면 이제 구주류 친윤이라고 하는 사람들 한 60여 명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6.3 선거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냐면은 그 구주류 친윤 60명이 친장과 비장으로 나뉘어요. 예. 친장은 10명도 안 돼요. 예. 근데 비장이 한 50명 정도 된다 보는데 비장 내에도 또 한동훈하고 친하게 지내려는 비장이 있는가 하면 또 한동훈에 대해서도 거부 반응을 갖는 비장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요. 뭐 이제 한 가지 색깔로 이렇게 국민의힘 의원들의 성향을 이렇게 뭐 한 줄 두 줄 거갖고 이렇게 분류되기가 좀 어려운. 쉽게 하면 갈래가 너무 잘게 쪼개지고 있다는 그렇죠. 얘기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제 큰 틀은 다만
그 국민의힘이 앞날에 있어서 큰 전환점은 장동혁 대표가 사퇴를 하느냐 마느냐. 그렇죠. 큰 변곡점은 이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변곡점을 끌어내기 위한 전제 조건은 그를 그러니까 뒷받침하고 있는 친윤그룹 안에서 네. 그럼 장동혁 이후를 누구를 지금 생각하느냐 그림이 일단 공유가 돼야 된다. 그렇죠. 근데 아직 이게 안 됐다. 그 예를 들어서 한동훈 복당 문제, 예. 이준석 개혁신당과의 합당 문제, 예. 그것도요. 이 친장을 빼놓고는 다 필요하다고들 합니다. 어허. 근데 문제는 시점이에요. 시점. 예. 그러니까 총선 공천권을 28년 총선 공천권을 행사할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전당대회 전에 한동훈도 복당시키고 이준석하고도 합당을 해서 그렇게 할지 그렇게 하자는 쪽과 그렇게 되면 내 공천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나 불안해. 그러니까 내 공천 확실하게 책임져 줄 전당대회는 한동훈 이준석 없이 한 다음에 그 사람들하고 복당도 시켜주고 네네. 합당도 하자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네네. 일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그 생각은 네. 뭐 그렇게 나눌 수 있죠. 네. 근데 그러면 지금 의원님의 진단에 따르면 과거 친윤그룹 안에서 한동훈 의원에 대한 거부감은 많이 희석이 됐다. 시간이 갈수록 희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본인이 무척 노력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무슨 포럼에도 가입을 하고. 네, 그리고 뭐 형님 밥 좀 사주세요 하면서. 예. 네. 부산 지역 의원들하고는 어떻습니까? 한동훈 의원. 근데 부산 지역은 제일 그 한동훈 의원 입장에서 보면 이제 쉽게 결합될 수밖에 없는 게 이번에 이제 무소속으로 나가서 1당 2당 후보 거기서 이제 승리한 거 아닙니까? 근데 한동훈 그 득표를 보면 그 한 3분의 2는 기존에 국민의힘을 찍던 쪽에서 보수 쪽에서 온 거고 3분의 1은 전재수를 찍던 표가 한동훈한테 온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그 확장성이 입증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 부산 의원들 특히나 부산 내에서도 좀 해운대나 뭐 수영처럼 안정적인 데가 있고 안 그런 데가 있잖아요. 특히 서부산 이런 쪽은요. 네네. 그런 그 의원들은 28년 총선 때 누구랑 어깨 걸고 스크럼 짜고 가야지 내가 이길 수 있겠는가 이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부산을 중심으로 PK 의원들하고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시간이 갈수록 그 스크럼 짜는 사람들 그 참가자 수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한동훈 의원의 기조는 복당이지 창당은 아니죠. 그렇죠. 창당 얘기는 왜 나옵니까? 물론 주변에서 나오는 얘기긴 하지만. 아니 저는 복당 가능성이 99%라고 보는데 예. 이게 계속해서 이게 이번 6.3 선거에서 승리했으면 그거 민심을 받아들여줘 갖고 그 복당을 시키는 게 그게 정치적 그 상식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지금 당권파가 거부하는 거 아니에요. 네네네. 사실상 장동혁 대표의 최근 행보는 이거 선거 불복 행위라고 보거든요. 전면 재선거하자. 예, 부정선거다. 맞아요. 전면 재선거하자. 예. 그다음에 그 한동훈이 박민식보다 3배 정도의 득표를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국민이 그렇게 판단했으면 그 정치인들은 그걸 수용을 해야죠. 근데 한동훈 복당 절대 없다. 영구 복당 못하게 그냥 못 박아버리자. 이게 민심에 역행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억지를 피우면은 뭐 한동훈이 그 또 쓸 수 있는 카드 중에 하나, 최후의 카드 중에 하나로는 법률적 해결의 길도 있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그러니까 저 김종혁 전 최고위원 배현진 의원은 소송을 통해서 징계를 무효하고 예, 당으로 돌아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동훈 의원 입장에도 그 길은 그거는 계속 열려 있어요. 아직은 남아있다? 그러나 한동훈은 그런 법률적 해결을 하지 말고 정치적 해결을 하자 해서 북합선거에 나가서 그렇게 한 건데 네. 그 결과를 지금 인정하지 않잖아요. 불복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더 근본적인 질문. 한동훈 의원이 복당하고자 하는 이유는 예. 그냥 복당해서 그냥 국민의힘 의원 110분의 1로 살고자 하면 아니잖아요. 그렇죠. 복당을 해서 당권을 잡고 네. 그래서 차기까지 바라보자라는 거잖아요. 네. 그 기반이 서서히 지금 쌓이고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이제 시간이 갈수록 그게 늘어나고 있고, 그러니까 보수 재건이라는 것을 부산 북합 보궐선거에서 제일 많이 입에 올린 단어가 보수 재건 아니에요. 네네. 보수 재건을 무소속 또는 뭐 새로 창당해서 한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복당을 해야지 보수 재건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기회만 되면 당권을 잡을 수 있다. 이게 당권 잡고 안 잡고는 뭐 지금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근데 28년 총선에서 일당이 되는 것과 30년 대선에서 정권 교체를 하는 게
예, 이게 이제 목표죠. 그럼 좀 중간 정리라면 장동혁 대표의 사퇴 여부와 한동훈 의원의 복당 여부는 긴밀히 맞물려 있는 건데 사실상 맞물려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 시점을 언제쯤으로 내다보십니까, 의원님? 그런데 지금 8월 17일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면은 예. 민주당이 새 단장을 하면서 예. 뭔가 새로운 움직임을 보일 거고 그러겠죠. 또 9월부터는 정기국회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장동혁 대표의 이런 자발적 변방한 노선으로 가면은 계속해서 지지율은 벌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6.3 선거 직후에 반짝했던 그게 네. 도로아미 타불이 되면서 이런 식으로 나가면 우리 총선 그냥 해보나 마나 그냥 자연스럽게 지는 거다라는 분위기가 굳어지면 또 이제 기류가 좀 바뀔 거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당내 일부에서는 이제 단풍 비대위 얘기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가을에. 네. 단풍 비대위로. 네. 조금 전에 의원님이 이준석과의 합당 이야기를 했는데 합당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겁니까? 아, 이거는 뭐 제 생각이 아니고 그 정점식 원내대표나 이런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 개인적으로도 예, 그러니까 윤석열 정치가 좀 뺄셈 정치를 계속 했잖아요. 찍어내고 뭐 누구는 안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자기 진영 내에서 그거를 이제 윤석열 노선에서 전륜, 탈륜 한다는 의미에서도 한동훈 복당하고 이준석과의 합당은 좀 필요하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전륜 선언의 의미로서 개혁신당과의 합당 네. 상징성이 있다. 네. 내일 그 정점식 원내대표 이준석 대표가 만나잖아요. 네, 만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여기서 합당 얘기가 좀 구체적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보시네요? 뭐 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네. 그러면 개혁신당 입장에서도 합당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보세요? 제가 보건대는요. 예. 이번 6.3 선거에서 가장 그 공공한 처지가 된 게 이준석의 개혁신당이 아닐까. 아, 그래. 기초의원 당선자 딱 한 명 냈는데 또 부산시장 저 자작극 네, 뭐 네, 네. 이 스캔들 때문에요. 예. 그래서 이제 독자 생존이 거의 어려운 지경이 된 거 아니냐. 한계가 다 드러나 버렸다. 예. 그래서 자력갱생이 힘들다면은 그러면은 뭐 돌파구가 뭐가 있겠는가. 아, 합당밖에 없다. 예. 그거 말고는 안 보입니다. 사실 수가. 예. 그래요? 예. 당대당 통합이 가능합니까, 근데? 삼석정당. 아니, 그냥 흡수 통합하는 거죠. 흡수 통합으로. 예. 그것도 용인할 거다. 이준석 대표나. 아니, 물론 이제 개혁신당에서? 쉽게 뭐 좀 자존심도 있고 그러니까 뭐 이런 거는 있겠지만 결국 뭐 흡수 통합이 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합당은 단풍 비대위 전일까요, 후일까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그러면 이준석하고 복당하는 이준석 복당이란다. 합당. 네. 합당 시점과 예. 한동훈 복당은 또 어떤 관계냐. 이런 게 다 복잡한 거예요. 거의 동시에 이루어진다면 그건 상당한 이벤트 효과를 낼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국민의힘 입장에서. 그럴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장동혁 체제가 언제까지 존속하느냐. 그 이후에 그 한동훈의 복당, 개혁신당과의 합당 이게 뭐 동시에 이루어질지 뭐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많은 그 고차 방정식이 있는 거죠. 그럼 의원님이 그 그리는 가장 바람직한 그림은 네. 일단 그 바로 차기 전당대회가 아니라 비대위로 가서 예. 단풍 비대위가 주도를 해서 한동훈 복당도 이루고 네. 개혁신당과의 합당도 이룬 다음에 네. 통합 전당대회를 여는 것 이게 가장 바람직한 그림이다. 혹시 이렇게 보세요? 그게 제가 보건대는 당내 구성원의 가장 다수가 동의할 수 있는 그림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요? 네. 그 연내 가능할 수도 있다고 보시는 거고. 그건 모르죠. 근데 가능할 수도 있고 정치는 뭐 살아있는 생물이니까 딱 시점을 특정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예.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네. 그 제2의 김건희를 언급을 했습니다. SNS에서. 사실상 그러면서 언론의 해석은 네. 한동훈 의원의 부인 네. 진은정 변호사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라는 네. 해석을 하던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뭐 그렇게 그 들릴 수밖에 없죠. 예. 근데 이제 홍준표 전 시장은 이분은 탈영한 사람 아닙니까? 군무 이탈한 게 아니라 진영을 이탈한 사람 아니에요. 진영을. 네. 그리고 이제 진영 이탈한 그 계기가 25년 그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때 네. 탈락하니까 거기에 반발하면서 그 이탈한 거고 그리고 홍준표를 돕던 사람들이 다 이재명 캠프로 가서 이재명 지지 선언을 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탈영을 한 사람인데 지금 근데 이 근거도 뭐 제대로 된 근거도 없고 예, 그러면서 요새는 이제 윤석열, 한동훈 이 검사 정치가 이 국힘을 다 망쳤다라는 이 이제 로직으로 계속해서 얘기하는데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홍준표 전 시장은요. 예. 24년 총선이 끝나고요. 예. 그 한남동 관저에서 윤석열 김건희 부부하고 한 4시간 동안 진하게 부부 동반 만찬을 했어요. 예. 만찬을 했고 그 이후에 본인도 인정하지만 윤석열 대통령한테 나 총리시켜주면 내가 한동훈 다 정리해주고 그렇게 할게요 하면서 그 러브콜을 계속 보냈잖아요. 그리고 그 만찬하러 갔을 때 그때 좀 이제 소식통들 사이에서 막 파다하게 떠돌았던 얘기가 그 이제 윤석열 김건희 그 부부는 이제 저기가 없으니까 자식이 없으니까 강아지를 많이 키우잖아요. 네네네. 그 명품 하나에 뭐 몇십만 원짜리 그 명품 개 목줄을 여러 개를 맞춰서 가서 뭐 그 선물로 예? 뭐 했다라는 설까지 바닥하게 돌았어요. 개목줄 하나가 몇십만 원 한다고요? 네, 개 목줄 하나가 그 명품 또 맞춤형 수제가 있대요. 수제.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걸 선물했다고? 예, 그런 얘기가 바닥에 돌았고. 예. 그리고 그 이후에 몇몇 사람들이 그거 어떻게 된 겁니까? 물어보면 그게 아니면은 그 홍준표 성격에 당장 발끈하고 뭐 헛소리 하지 말라. 펄쩍 뛰겠죠. 네, 펄쩍 뛰는데 그거 없어요. 어. 그러니까 그렇게 윤석열 정권 밑에서 그 총리하고 싶어서 그렇게 뭐 했던 분이 네. 지금은 이제 탈영을 해가지고 네. 무슨 뭐 명확한 근거도 없이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분의 이제 마지막 그 목표는 뭘까? 이재명 정권에서 총리 한번 하는 거죠. 그거라고 보세요? 네. 본인은 그건 아니라고 또 주장을 하던데 그건 아니 거의 빈말이다. 아유, 저 불러주면 갈 거예요. 그렇게 네, 저는 그 다들 그렇게 보고 이 홍준표 전 시장 그러니까 이제 이 보수 언론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진영을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네, 이게 탈영을 했기 때문에 당내에서 그래도 뭐 다 호불호가 갈리는데 그 지금 국민의힘 당내에서는 홍준표 시장에 대해서 긍정 평가하는 사람을 찾기 힘듭니다. 지금 영향력도 없고. 네. 그나저나 명품 개 목줄 내기는 저 오늘 처음 들었는데. 그게 그 당시 이제 여기 소식통들 사이에서는 꽤나 그 돌던 얘기입니다. 근데 홍준표 시장은 또 그걸 부인을 안 했다? 부인한 적 없어요.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고맙습니다. 신지호 전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